네, 오늘 장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체크포인트 추천 중 알려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주 전문가 ISF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부터만 귀 기울여주셔도 오늘 장이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히실 겁니다. 요즘에 체크포인트에서 짚어드린 부분이 또 본장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GTC에서 여러 가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오늘 장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칩들입니다. B100, B200, 그리고 GB200까지 많은 칩들을 내놨고, 그리고 또 블랙웰에 대해서, 이 블랙웰에 대해서는 플랫폼이다, 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향후에 또 발전 가능성도 열어두는 그런 젠슨 황 CEO의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사실 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분들이 많이 밀려 내려가가지고요. 이 수혜주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박수범 이사님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GTC 2024에서 이런저런 지금 이제 AI 칩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선을 보였던 이제 B100, B200을 비롯해서 GB200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칩들의 지금 현재 연산 처리 능력은 지금 현재 지금 기존의 제품들보다 상당히 좀 월등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H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B100이 2.5배 정도 성능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GB200 같은 경우에는 B200을 두 개를 CPU랑 결합해서 만든 제품인데 이게 연산 속도가 거의 한 30배나 더 빠르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뜨거운 상태에서 젠슨 황이 얘기를 했는데 매년 2,40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AI 쪽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AI에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안 볼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또 증권사 IB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목표가를 다들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적게는 970달러까지, 주당 970달러까지 예상하는 곳이 있고, 최저가. 최고는 지금 현재 1100달러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목표가를 계속 수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성장을 한다면 그에 따른 대만의 TSMC도 성장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인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또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HBM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번 전시회에 시제품을 내놨습니다. 바로 32기가 HBM3의 12단 12개의 D램을 적층한 그런 제품을 이번에 좀 선보였는데,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HBM 제품을 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젠슨 황이 한마디를 했었는데, 이 한마디가 오늘 좀 삼성전자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최근 삼성전자가 좀 주가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옆으로 계속해서 박스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변화가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 이탈을 하려 하다가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좀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보시는 것처럼 어제 72,800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장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5%까지 좀 내려왔어요. 1.5%까지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 이하로 좀 내려갔다가 이제 끝난 건가 했는데 다행히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반등해주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갭을 띄워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수급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도
HBM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수혜주는 무엇인가? 삼성전자 플러스 알파로 HBM 관련된 반도체 종목군들 소부장 쪽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조금 전에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GTC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테스트,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HBM을 현재 엔비디아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이 내용이 또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조금 더 일찍 뚫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해서 사실은 좀 테스트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수주를 아직은 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해야지 SK 하이닉스와의 좀 갭 차이가 줄어들 텐데 과연 이 젠스강 CEO의 발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GTC에서 공개한 삼성전자의 기술 업계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최현주 전문가님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GTC 2024 기자회견에서 HBM 기술 가치 굉장히 좀 높게 좀 평가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자 HBM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테스트 중이다. 얘기하면서 기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지금 현재 생성형 AI가 지금 계속 발전을 해가면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모든 데이터 센터에서 DDR이 HBM으로 좀 교체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HBM 수요의 폭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은 TSMC 거를 주로 쓰는데 삼성전자 것도 향후에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비메모리 쪽은 TSMC에 이어서 글로벌 2위인데 격차가 이제 워낙 많이 벌어져 있고 밑에서는 또 인텔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중간에 좀 껴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비메모리 쪽을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쪽에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엔비디아 쪽에서 긍정적인 호평이 나온 만큼 향후에도 좀 기대감을 걸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 좀 아까 이제 박수범 이사님 얘기한 대로 좀 위태위태했어요. 그러나 좀 되돌려 놓는 데는 좀 성공을 했고 오늘 주가 한번 기대해보자.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삼성전자 이번에 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기대가 높습니다. 이 즈음에서 좀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진행됐던 BOJ 이야기입니다. 13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선반영돼서인지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크게 또 파급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10년여 만에 금리 인상인데 다소 좀 잠잠한 게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일본의 통화 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려주시죠. 박수훈 이사님. 네, 17만 원에 진짜, 제로금리까지 좀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989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고환율을 만들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버블을 또 만들어냈던 부분들이었고, 결국은 좀 주식시장도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금리를 올렸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거실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에서 0%로 지금 올렸기 때문에, 크게 지금 당장은 엔캐리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3.5%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5.5%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 만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미국은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솔직히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오히려 지금 중국의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쳤던, 경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쳤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편은 좀 정치인들이 좀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그렇게 가파르게 빠르게 지금 현재 뭐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BOJ의 이번 발표를 통해서 지금 일본의 어떻게 보면 경제 구조가 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인구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일본 하면 뭡니까? 고령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2, 3년 전부터 고령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청년층이라든가 노동 가능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는 노동 가능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일본이 이제부터는 경제 성장성을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고령화가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 나가고 있고 오히려 출산율도 지금 굉장히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낮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아시아권 쪽에서는 이제 일본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여질 것이다. 그러면서 수출 물량도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민감 쪽으로도 보더라도 뭐 좋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안 좋은 것만 있냐 일본 시장이 좋아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건 여행 쪽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한국인이 일본에 지금 방문한 수가 696만 명입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로 방문하신 분들이 23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배나 우리가 더 많았죠. 일본으로 여행 가신 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인바운드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시장이 커진다면 내수 시장도 조금 더 좋아질 거고요. 현재보다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본의 지금 환율 정책이 오히려 지금 현재 여행 쪽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일본 관광객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봐주시네요. 물론 또 엔화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일본과의 좀 경합도가 높은 그런 산업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수혜 섹터, 일본의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여행 섹터를 또 꼽아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쪽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준비하겠다,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여러 차례 발표가 있었는데 알맹이가 없다라는 지적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가 이제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듯하죠. 배당과 자사주를 소각할 때 법인세를 완화해주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시장에 미칠 영향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네, 정부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기존에 뭐 알맹이가 없다 그러고 좀 전에 앵커님이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후속 조치 보완책을 좀 내놓을 것으로는 일단은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의 일단 일환으로 뭐 배당과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뭐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세가 지금 15.4%인데 그것도 부담을 좀 낮춰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계속 이렇게 일관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이제 수혜를 받았던 이제 고배당 금융주가라든가 아니면 고배당주 이외에 다른 기업으로도 업종으로도 이제 확산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3월 주총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이러한 힌트를 좀 줄 수 있느냐가 좀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과연 주주 환원 정책 이 의지 확인이 좀 되느냐 그런 것도 좀 주총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세제 지원, 밸류업 프로그램 해서 좋은 어떤 제도권에 넣어놔가지고 기업들의 혜택을 주고 그런 건 좋은데. 주가가 오르려면 근데 이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실적 개선이 따라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다른 밸류업 주식들보다 유난히 좀 더 강했던 거고 그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도 이익이 탄탄했기 때문에 주도주로 나설 수 있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드시 실적 개선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주로 요즘에 최근 또 운영사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서 좀 지분을 좀 확대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그동안은 못 올랐던 롯데칠성 이런 걸
주식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좀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찬밥 신세인 LG그룹 관련주, 뭐 LG라든가 뭐 이런 관련 주식들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유난히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기아는 물론 뭐 배당락이어서 그렇고 한국전력도 상당히 크게 밀렸잖아요. 한국전력이 어제 8%에 육박하는 급락이었는데 다시금 저 PBR 종목,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도 될지 반등 움직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의견 주신다면. 네, 어제 기아는 이제 배당락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좀 말씀해 주셨고, 한정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의 피해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적자 규모가 다시 더 적자 전환으로 될 수 있고 적자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관련 이슈가 좀 있는 기업들은 밸류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가령 예를 들면 뭐 유가 상승의 피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좀 가급적이면 좀 피했으면 좋겠죠. 다른 기업들 많으니까 네. 뭐 그런 기업들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포인트 정리해봤고요. 추천주 넘어가기에 앞서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바로 박수범 이사가 제시한 동원 시스템주인데요. 이 종목 44,300원이 매수가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47,000원 설정했는데요. 후울적 뛰어넘어 49,000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 단 이틀, 한 3일, 이틀 보유했겠네요. 어제 도달이니까 이틀 보유하고 10% 이상의 수익권에 놓여 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추후 전략 알려주시죠. 네, 뭐 동원 시스템즈 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4680 배터리를 LG 엔솔에서 이제 테슬라로 이제 납품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케이스, 캔 케이스를 전략으로 뭐 동원 시스템즈가 수주했다는 부분들 단독 수주입니다. 그냥 수주가 아니라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뭐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일단 지금 현재 저는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를 좀 다시 한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그 위치까지 다시 한번 더 좀 올라가게 된다면 뭐 그때 다시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목표가 상향 수정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예, 뭐 신약 개발 업체인데 지금 이중항체 ADC 비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일서부터 이제 미국에서 아마케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5개의 초기 파이프라인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리온 그룹으로 최근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인수가 된 이후에 이제 오리온 그룹의 자금력하고 레고캠 바이오의 신약 개발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이제 84,000원 고점 찍고 뭐 한 10,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뭐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동안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볼 수 있고, 지금 매수가는 70,000원에서 71,000원 약간 조금 내려서 잡아서 접근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83,000원, 정고점 바로 부근입니다. 손절가는 6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좀 한 번 더 봐주시죠. 어제 종가가 72,200원인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아래쪽으로 잡았습니다. 70,000원에서 71,000원 사이에서의 접근 전략입니다. 다음으로는 박수원 미사님 어떤 기업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철도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K2라는 이제 소위 뭐 탱크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이기도 하고, SOC 인프라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한 부분들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지정학생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제가 방위산업에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 좀 부합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게 이제 철도 분야입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30년까지 약 35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뭐 지금 남미라든가,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철도 관련된 수출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사의 주가 움직임에도 크게 영향을 좀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철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할 때 보게 되면 딱히 영업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나지는 않는데, 그럼 뭘로 그러면 철도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뭘로 우리가 돈을 버냐?
이제 뭐 MRO죠. 그러니까 철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통해서 그때부터 영업 마진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로템 뭐 지금도 실적이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여기에다가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인 매수 전환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근 차트 흐름을 좀 잠깐 보면 최근 좀 주가가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전 고점을 돌파해서 52주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로템은 반드시 우리가 포트에 한번 담아가야 될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이제 전 고점 부근이 35,000원 일단 1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인 시초가, 손절가는 3만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 레고캠바이오, 현대로템 여기 체크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